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장 왔다가 아이서티 CW 수동 메모리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 서울 면목동에 왔습니다. CW 수동은 굉장히 타보고 싶었던 차거든요. 개인 판매자분인데 6만 킬로대. 네, 차 괜찮습니다. 보니까 괜찮아요. 네, 차를 인수했습니다. 차 너무 새 차다. 진짜 차 너무 새 차입니다. 68,000km 밖에 안 탔고요. 다 잘 되고,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새로운 저의 또 패밀리카 용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던데 트위지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천 여주다. 여주 인근이고요. 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충동 구매한 건데 사실 이 수동이라는 점만, 이 수동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 게임 끝났는데 68,000km의 무사고차 68,000km의 무사고차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완전 무사고차. 네, 아무튼 잘 아껴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리타스가 문제네. 베리타스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부 내륙으로 갈아타고 집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 출장을 다녀서 이 차를 가지고 온 다음날 아침입니다. 짐을 좀 옮기려고요. 아침 일찍 나왔고, 또 새 차를 샀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또 잘 있나? 잘 있네요. 이 차는 그러고 보니까 몇 년식이죠? 08년식이에요 08년식 아이서티 CW 68,000km 탄 수동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연식 대비는 좀 준수한 편이긴 해요. 보면 저쪽 앞쪽 문짝, 뒤쪽 문짝, 뒤에 휀다 이렇게 수리하고 일부 판금 도장에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수리는 잘 된 듯하고 나머지는 대치를 순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정입니다. 엔진오일, 냉간시 엔진오일 양 한번 체크해보고 또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서 짐 좀 옮길 생각입니다. 자세한 차의 시승기나 소개는 나중에 촬영을 한번 해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남 창원의 상남시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차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복사했고요. 방금 또 오박스파 센터에서 오일 갈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애들 또 학교 안 가고 방학이니까 애들 밥 챙겨주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 아이서티 CW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서둘러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대략 8시가 살짝 넘어 있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 영상은 오늘 서둘러서 얼른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소 부족하거나 좀 못 만들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보셨다시피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새로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1세대 아이서티, 코드명 FD. 저도 아이서티는 1세대 아이서티 수동으로 2.0 모델을 탔었고, 그리고 2.7 델타 엔진이 수압되어 있는 수동 6단 아주 배기음 좋은 수압 차량을 탔었고, 이 차는 저한테 세 번째 아이서티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좀 특별하네요. CW 모델이니까 특별하고, 이 차 엘란트라 투어링,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외관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런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차는 2007년 7월 달에 출시가 된 아이서티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1.6 가솔린 감마 엔진이죠. 그 다음에 2.0 베타 엔진, 그리고 1.6 디젤 U 엔진, 이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1500
91cc 감마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감마 엔진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MPI 엔진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능과 내구성과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어 있는 무난한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5단 수동 변속기가 매칭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게다가 외관이니까 전형적인 이 유럽차의 감각, 그 다음에 유럽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은 거의 수출이 주 목적인 타겟으로 되어 있던, 공략 시장이 이제 유럽 시장이 주 타겟팅 시장이었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서 좀 더 많이 팔린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출력은 121마력에 15.6km 가지고 있는 아주 무난한 출력을 보입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은 1310km, 1328km 정도인데, 이게 디젤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차는 1.6이니까 대략 1200 한 후반? 1280, 90 이 정도 공차 중량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나중에 제온표, 저기 제조표 좀 보면 되겠다. 이 차는 전장은 4475, 그러면 전폭은 1775, 전고는 1565, 그 다음에 휠베이스는 2700입니다. 이는 일반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길이는 30mm가 길고요. 아니다, 전장은 230mm, 그러니까 23cm가 길고, 전폭은 같고, 높이는 85mm, 높이는 85mm가 길고, 그 다음에 휠베이스는 50mm가 깁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길이부터,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바퀴, 저 휠베이스까지 모두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폭은 똑같은데 나머지 크기들은 그냥 한 체급 높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한 체급 높은 크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2700 같으면 거의 이제 중형급에 가까운 그런 휠베이스죠. 그리고 앞뒤 2열의 무릎 공간, 그 다음에 헤드룸 머리 공간, 이런 부분은 좀 답답하지 않고, 넓다,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량. 네. 이 차는 서울에 제가 이제 출장 갔다가 비행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뭐 할까, 어디 들렀다 갈까라고 이제 막 하다가 우연히 이제 아이서티 카페를 보고 이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덥석 바로 사왔습니다. 정말 단 10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사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는 바로 이 차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멀리서 보면, 저 차 뭐지? 아이서티인데 좀 뚱뚱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차를 아시는 분은 CW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좀 독특한 모양의, 독특한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심심하게 생긴 아저씨차 혹은 아빠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김치 냉장고처럼 생겼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차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렁크입니다. 이 트렁크는 짐을 미니멈 사이즈는 415리터이고요 2열을 다 젖혔을 때는 1390리터, 95리터가 총 용량인 만큼 사실 실용적인 그런 용도로, 여러가지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감적으로 뭐 그렇게 막 정말 미친듯이 크다 뭐 이런 거를 잘 느끼기는 힘든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사실은 트렁크만 보면 세단이 좀 더 유리하죠. 그냥 안쪽으로 툭툭 밀어 넣는 형식이니까요, 세단은. 반면 이런 차들은 밀어 넣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위로 쌓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간 용량이 나오는 건데, 그냥 그렇습니다. 뭐 사실 불편하지 않고, 짐 실기 좀 편하고, 또 높은 짐을 실기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차의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기 시트를 젖히면 차박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한번 젖혀볼까요? 이런 식으로 젖히면 차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평탄화 작업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이 차의 장점은 뭐냐면 높이거든요. 바로 이게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캠퍼들이 또 좋아하는 차종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캠핑을 막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아주 큰 메리트는 아닌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한 메리트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차는 중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 차는 휠베이스가 2700입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 2열의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2열의 공간은 실제로 체감되기도 거의 중형급 공간입니다. 특히나 높이가 높아서 어떻게 보면 개방감 자체는 중형보다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레그룸이 소나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 넉넉한 헤드룸이 이 차의 정말 그 적재 용량과 함께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실내는 뭐 아반떼 HD라든지 뭐 일반 i30 모델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사이즈는 205, 55, R16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고, 제 차에는 지금 앞뒤 타이어가 다릅니다. 앞에는 프론트에는 솔루스 TA31 그냥 뭐 무난한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뒤에는 KH26인가 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특징 없는 레디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바꿀 생각은 없고 다 쓰고 새로 장착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새로 장착한다면 저는 미쉐린 PS4 아니면 MXM 아니면 프라이머시 3 이런 타이어를 장착할 것 같습니다. 도어 패널은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랄까, 이런 소재는 뭐 별거 없지만 이런 감성적인 감각들, 이런 부분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때가 좋았던 것 같고, 뭐 공간이나 실용성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 차는 VDC가 있는 모델입니다. 스티어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MDPS, 약간 뚝뚝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아마 레겐피니언 기어에서 나는 소리일 텐데, 그 기어에 뭐 윤활유를 바르거나 하면 소리가 좀 젖어들 텐데, 뭐 배보다 배꼽이 크죠. 주행거리는 68,900km고 이 트림에는 그냥 주행 가능한 주행거리 말고 딱히 뜨는 건 없습니다. 뭐 트립 용도로 뭐 그 이상 뭐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네, 뭐 신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토 공조기, 열선, 이 당시에 나왔던 오디오들이 오디오의 음질이 좋더라고요. 좀 그래서 소나타도 그렇고 이때 차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디오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잘 나오고 어서 오세요. 라디오 수신도 잘 되고, 오늘은 저희가 어떤 아무튼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 열선이 있고 파워 아울렛은 2개가 지원이 되고, 역시 현대차의 장점, 제가 푸조를 탈 때 이놈의 컵홀더 넣을 때가, 커피를 사면 좋아하는 커피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좀 약간 불만이었는데, 이 차는 그런 것도 좋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블루투스 리시버를 넣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식 룸미러가 있고요. 뭐 별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감마 MPI 엔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감마 MPI 엔진입니다. 뭐 이 차는 뭐 사고가 있는 차도 아니고 뭐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도 전차주분께서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가지고 와서 오일도 교환했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다른 HD 감마 엔진의 오일캡을 봤었지 않습니까? 봤을 때 다른 차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오일캡 이제 슬러지들이 좀 많았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차는 슬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적기 때문일 테고,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할수록 여기 슬러지들이 좀 많이 붙고, 또 밀키 현상이라고 하죠. 약간 그 수분도 좀 차고, 그 결로 현상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너무 단거리 주행보다는 좀 장거리 운행,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엔진 오일은 10,000km 이상, 특히 단거리 운전이 많다면 10,000km 이상 안 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친구들, 정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는 그냥 오일을 좀 제때 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뭐 냉각수가 있는지, 엔진 오일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차가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 정비소에 얼른 가서 그때 적극적인 정비를 하는 게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 좋은 그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감마 MPI 엔진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큰 스트레스가 없고. 네, 이 차의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뭐 우리 i30 많이 본 차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확실히 좀 지붕이 높다는 것은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루프렉이 적용되어 있는 트림입니다. 일단 춥다 타고 가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말씀을 두서없이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 좀 정신이, 몸과 마음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더니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주행거리 짧은 차가 좋긴 하네요. 하지만 지금 엔진 마운트에서도 약간의 이런 세월은 느껴집니다. 뭐 당장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 여기 불모산 자락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아주 조용하고 새들이 속삭이는 소리만 들립니다. 일단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 차는 수동 모델입니다. 수동 모델은 뭐랄까, 이 차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듀얼매스 방식일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에 수동 미션들이 다 듀얼매스 방식을 채택했으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출발할 때 크러치 비트를 붙이는 시점이 2번 붙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약간 압력판이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다소 출발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네. 출발의 난이도 약간 2번 붙는 느낌이거든요. 출발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이 차에 비하면 모닝은 뭐 그냥 RC카 수준으로 운전이 쉬운 편입니다. 이 차의 특징은 기어비가 좀 짧다는 편이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비가 짧다, 즉 엔진 회전을 좀 많이 쓴다는 것이고, 그러면 장점은 견인력이 좋아지겠죠. 회전을 많이 쓰니까. 단점은 시끄럽습니다. 좀. 그래서 이 차는 정숙하진 않아요. 그리고 100km 항속 주행 때 회전수는 3000rpm입니다. 다소 높죠. 이거는 2000cc 모델도 3000rpm을 썼던 것 같아요. 2000cc 모델도. 그래서 이 차는
뭐 정숙하거나 안락하거나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차가 아닙니다. 네, 이 차는 철저히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운행을 해보면 일반 모델 대비해서 확실히 그 덩치가 느껴집니다. 더 뚱뚱하고 더 길고 더 높고 해서 일반 모델 대비 좀 더 차가 기우뚱거립니다. 그래서 운동 성능은 일반 모델보다 떨어진다. 당연히 이제 무게도 더 무겁고 해서 일반 모델에 비해서 이 그 스포츠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실용성은 그만큼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선택과 집중, 어느 정도의 운전 재미와 이제 그런 스포츠 감각들을 조금 손해보고 공간성, 실용성을 더 확대화 시켜 놓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철을 넘어보면 이 차급에서 요즘에는 보기 힘든 이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채택한 만큼 차에 이제 요철을 지날 때는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좌우 이제 리어 토션바는 말 그대로 좌우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반들반들한 맨들맨들한 이런 그 도로에서는 오히려 이제 안티롤바 역할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킷이라든지 그다음 매끈한 온로드 주행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멀티링크 타입은 차의 이제 요동과 요철에 그냥 각각 독립된 바퀴가 그 요철을 대응하기 때문에 그 복합적으로 전해지는 이런 충격들, 그 다음에 충격이나 진동이 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수동 미션이에요. 무슨 말이냐, 얼마든지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포츠 주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출력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무게가 훨씬 더 중요하죠. 출력과 무게를 생각해 보면 무게가 훨씬, 우리가 운전을 즐기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무게가 훨씬 더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중형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1300km대 맥시멈 1300 정도의 중량을 가진 차이기 때문에 다루는데 위화감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고 눈높이에 따라서는 충분한 재미를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도 외건이 지나가네요. 308.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저는 308과 같은 급의 차량이죠. 그래서 저런 차는 차가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동력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제 실용성까지 도모한 그런 정도의 포지셔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수동 미션은 개인적으로는 운전하는 재미가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수동 미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한 것도 있죠. 사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동 미션을 운전을 한다고 해서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아직도 재밌고 아직도 불편하지 않고 아직도 무릎 위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미션은 아무래도 동력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싫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껏 기어를 조작하고 또 그 수동 미션이 주는 그런 직결감, 그 직결감이 저는 좋습니다. 네, 뭐 이 차 뭐 중고 가격 저렴하고, 사실 이 CW는 지금 구하려고 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차가 아니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팔아라, 자기한테 팔아, 저한테 파세요 라고 지금 순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좀 더 타보겠습니다. 왜냐면 아주 마음에 들고, 저는 사실 수동차는 좀 오래 타는 편이거든요. 제가 차를 자주 바꾸긴 하지만 수동차는 오래 탑니다. 아마 지켜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길게 탔던 차가 스파크였거든요. 얼마 전에 탔던 넥스트 스파크.
출발할 때 이거 두 번 부는 느낌, 약간 꿀떡하고 출발하는 느낌, 별로 좋지 않네요. 이 부분은 모닝이 훨씬 편하고 좋은데, 하지만 이 차는 아무래도 그 리어가 좀 다소, 이 차를 운전해보면 차가 좀 더 높고, 그리고 차가 좀 더 뚱뚱하다, 일반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좀 허둥댄다 하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기 때문에 차를 뭐 i30 뭐 멀티링크야, 뭐 i30 하체가 좋아, 뭐 이렇게 하고 막 핸들을 막 털어버리면 뒤에 중량이 있기 때문에 차가 뒤가 확 날아가서 이제 오버스테어로 날아가거나 혹은 리버스가 막 나가지고 막 차가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이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티볼리 에어 무스 테스트 하신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Ssangyong XLV. Maniobra de esquiva. Del Ssangyong XLV probamos dos unidades. En la primera de ellas, la de color blanco, el control de estabilidad tenía un funcionamiento irregular, porque había ocasiones en las que no intervenía, y se producía una pérdida total del control del vehículo. En ningún caso fue posible saberlo con anterioridad, ya que no había un testigo o alarma que indicara la avería.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는 그냥 유럽차입니다. 그냥 유럽차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동 미션이고 이렇게 외관형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런 설정 부분들, 물론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MDPS입니다. MDPS가 다소 이 포스, 이 힘이라고 하죠. 이 핸들을 우리가 조향할 때 이제 들이는 힘, 그 다음에 이 핸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힘이 다소 어색해요. 하지만 이 초창기 MDPS는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이었던 연식들은 현대기아차 2012년식, 13년식에 나왔던 그 MDPS 버전들은 이 중심을 잡고 있는 뭔가 이 드라이브, 그러니까 샤프트 기어에서 무슨 껌을 붙여놓은 듯한 이게 꾹꾹 들러붙어 있는 느낌, 각기춤. 약간 차가 운전을 할 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게 조향을 미세하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세한 조향을 할 때 무슨 껌 붙여놓은 듯한 뚝뚝거리는 이런 각기춤, 뚝뚝뚝뚝.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 힘, 이 포스가 약간 좀 생뚱맞게 좀 무겁다든지, 약간 그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조향의 감각적인 부분에서 뭐 크게 와 못하겠다, 못하먹겠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시트 포지션이 좀 다소 높다. 이제 요 라인들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약간 SUV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 허리 라인들, 이걸 뭐라고, 윈도우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대시보드 라인이 다소 낮아요. 요즘 차들보다. 요즘 차들은 시트가 좀 더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요런 라인들이, 이 대시보드 라인들이 좀 올라오는, 안전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편인데, 이 차는 다소 좀 낮아요. 좀 껑충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낮은 걸 선호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시야가 좋은 약간 껑충한 시트 포지션을 혹은 이 라인들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2열에 그 틴팅지가 스크래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2열 틴팅지 그를 재시공하러 단골 여기 영진카 오디오라고 하는데 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차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맞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철저히 이제 유럽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타겟팅을 해서 만든 차 같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동차 좋아하고 이런 해치백 좋아하고 외건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말이 끊겼네요. 아무튼 제 취향은 이거 뭐 완전히 좀 약간 유럽 사람 취향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한 우리나라의 보통 분들의 이런 취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수동차 좋아하고 외건 좋아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필름이 일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썬팅 다 했고, 네,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이 차 오래된 차죠. 오래된 차를 지금 이제 사서 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또 왜냐하면 또 생각보다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럼 왜 이렇게 오래된 차에 관심을 가지실까, 혹은 과연 또 나아가 좋은 차의 정의가 뭘까? 과연 우리는 어떤 차를 좋은 차라고 할까?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되네요. 좋은 차가 뭘까요? 저한테는 좋은 차는 보시다시피 저는 좀 다양한 차들을 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차는 건강한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래되었건 혹은 신차이건 전기차이건 경차이건 수동차건 수입차건 국산차건, 건강한 차가 좋은 차, 그 다음에 나의 용도와 예산에 맞는 차, 그리고 아무리 비싼 차라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차보다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건강한 차를 좋아한다, 그리고 수동차를 좋아한다. 그게 바로 제가 자동차를 고르고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의 기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두 수동차를 또 혹은 트위지를 당분간 바꾸지 않고 오래 탈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올해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이상으로 저의 i30 CW 두서없는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